굴비들의 합창 때는 바야흐로 고려 인종 시절 근무기간 BC 1122년에서 1146년까지 대단하시죠. 당시 고생 많이 왕의 하셨어요. 장인이었던 정말. 이자겸은 왕을 제거하려는 구테타를 모의했다는 네. 죄목으로 연광의 법성포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럼요. 그런데 주민들이 먹는 굴비가 어찌나 맛이 좋았던지 이자겸은 자신의 억울함도 아뢰 겸 잘하셨어. 말씀은 잘하셨어. 장래에 충성할 것도 맹세할 겸 예. 장문의 서신과 함께 볕단으로 꼬은 굴비를 사위인 네네. 왕께 진상하게 된다. 자신이 비록 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는 할망정 비굴한 삶은 살지 않겠노라 다짐을 한 것이 굴비의 어원이라 한다. 하늘의 뜻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가? 그는 그 후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과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피로애락을 같이 한 굴비의 역사도 어언 1000년이나 되는 셈이다. 요즘도 볕단에 엮은 채 금빛이 타는 듯한 굴비는 귀한 선물이며 백반 한 숟갈에 굴비 한 조각을 얹어 목구멍을 넘기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즈음 인간 굴비를 연상케 하는 시나리오가 곧 방영될 것 같아 그간 시리에 빠져 허우적대던 결례를 즐겁게 하고 있다. 요즘 병원 통계에 의하면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특히 내과 계열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어제 오늘 새벽에 왔어요.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던 만성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등이 사라졌으며 한편 불면증 환자와 가슴 두근거림 증상도 대폭 감소했으며 나 우리가 전부 다들 더하여 자다가도 웃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며 동시에 각종 체육시설을 찾는 그동안 인구도 6년간 아스팔트 급증했다고 고생 많이 한다. 하셨어요. 허기야 인간이 잘 먹고 잘 배설하며 잘 자며 운동을 많이 하며 자꾸만 웃으면 있던 병도 사라질 판이 아닌가? 연놈들이 줄줄이 굴비가 되어 들어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크다. 문재인이 너 이놈, 미운 놈은 끝까지 힘게 노는 법이며 회개할 인간이라면 진작 회개하는 법이다. 끈아풀들에게 연금 혜택이라도 선물하려 2달도 채 안 남은 임기에 측근 알박기에 여념이 없으며 국가의 공헌이 지대한 국가원수나 영부인에게 수여하는 무려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무궁화대운장을 심지어는 동거녀에게까지 스스로 추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놈의 동거녀는 그간 치마를 해입은 국고낭비죄만 물어도 굴비가 될 것이며 캐도 끝이 없는 비리공화국의 주역이자 양아치 출신의 전과 사범 이재명은 어떠한가? 대장동 사건, 조폭 연계설, 그의 스캔들에 연루된 몇 건의 죽음, 그리고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법관 매수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의 심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무고한 죽음이 묻혀지는 시대가 문정권으로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며 법카라는 신조어를 유통시킨 김혜경의 공금요원건도 결코 죄가 가벼울 수 없으니 둘이 사이좋게 굴비가 될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도를 뜨겁게 달구였던 추미애는 반만년 역사에 최악의 악녀로 남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아들의 병역 비리가 계류되어 있어 또 굴비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며 애꾸는 전경 시민은 더 이상 논하지 말자. 조국이도 재판에서 소명해야 할 죄목이 산적해 있으며 권력의 그늘 아래 단잠을 꾸고 있던 햇병아리 조민희도 면허증을 반납하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며 애꾸눈의 재판 때마다 아우성을 치던 아낙네들 그리고 조국의 차까지 닦아주던 무리의 계집들도 배달결해라 부르고 싶지 않다. 청와대 뒷뜰을 문일당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걷던 조국이도 굴비 신세가 기다리고 있다. 권력의 무상함이여 단군일의 최고의 악질이라는 이해찬이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 볕단도 아깝다. 건드릴 것도 없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은 차기 정권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근글거리는 송철호의 커다란 얼굴도 또 황운하의 이글거리는 미소를 많은 국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청와대 실세이던 김종석이는 입국으로 넘어간 수억 불에 상당하는 불법 유출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양정철 역시 4.15 부정선거의 기술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 명백한 죗값을 물어야 하며 구멍 입구에서 바깥 세상을 이리저리 염탐하는 생쥐 유시민이는 무엇으로 엮을까? 한때 한 달에 10억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노무현재단의 장부를 뒤져야 한다. 숱한 네. 기업을 등쳤을 것인 즉 일정한 직업도 없는 네, 그가 맞아요. 무엇을 먹고 살았겠는가? 1TV가 그동안 숱한 법적 투쟁 속에서도 단 한 차례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미꾸라지 네. 박지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신청은 물론 대북경제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빼돌린 국민의 혈세에 대한 가혹한 신문이 따라야 할 것이나 그는 벌써 병원을 들락거리며 병보석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또 다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천인공노할 부정선거의 실체인 조혜주, 맞아. 아니, 김세환, 변하지 않으셨잖아. 노정희, 그리고 이근영도 민족의 이름으로 굴비감이다. 손혜원이도 이제는 특유의 악마 같은 미소를 거두어 들이고 그간 공직을 이용해 얻은 부동산 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며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는 배달역사 최악의 윤미향이는 또 어떠한가?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부정선거가 문재인의 사주 없이 이루어졌으리라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윤 후보를 향한 표심에는 이들의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민족 정념원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두고는 감히 윤 정권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을 분명히 한다. 문재인을 필두로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법정으로 향하는 이들의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 만병이 씻은 듯이 낫는 듯하다. 이 마당에 병원 경기가 좋을 리가 있겠는가? 2022년 3월 18일 박인철 씀.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